판서 노트에 보면은 48페이지가 됩니다. 48페이지 보니까 소유권의 취득돼 있죠? 예. 자,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어떻게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예? 할 얘기 더 있습니까? 질문 아니죠? 자, 보게요.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경우 있고, 법률 뭡니까?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은 갑하고 을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알겠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뭡니까? 이전 등기. 합의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서 쓰고 이전 등기 해가지고 넘기는 방법이 있죠. 이걸 뭡니까? 법률행위로 매매로 해가지고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 규정을 취득하는 게 우리가 선의 취득, 뭐가 있습니까? 취득시효, 무주물 선정,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필기 다 돼 있죠? 첨부. 자,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필기 돼 있잖아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되냐면 무슨 취득돼 있습니까? 원시 취득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했냐면 판서노트 2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판서노트 2페이지 참조. 자, 원시 취득의 종류가 뭐 있었습니까? 자,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시효 돼 있죠? 자, 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서노트 2페이지. 판서노트 2페이지. 자,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원시 취득의 종류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2페이지 보니까 자, 취득하는 거는 뭡니까? 발생해서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 했잖아요. 원시 취득이 뭐가 있습니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시효. 앞에 한 개 빠졌네. 건물의 신축. 이런 게 있었잖아. 맞죠? 그럼 옆에다 적어놔야지. 뭐라 적어놔야 됩니까? 원시 취득은 몇 페이지 참조? 지금 몇 페이지야? 48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돼. 원시 취득 밑에다가 적어놓으면 되죠. 원시 취득. 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최초 취득이란 말이야. 앞에 사항으로 받으면 뭐예요? 승계 취득이지. 자, 보세요. 매매로 받았다 무슨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으로 받든지 최초로 취득하든지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요 내용이 책이 되어 있습니다. 줄 긋고 갈게요. 자, 228페이지 첫 번째 줄 긋습니다.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의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해됐어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게 판서노트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법률 규정을 취득하는 거 양갈로 2번입니다. 자, 245조 이하 규정 나와 있죠? 선의 취득, 취득시효. 취득시효를 다른 말로 시효취득이라 하죠? 같은 말입니다. 위에 적어놔요. 취득시효 같은 말이 말하고 시효취득이라 합니다.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을 묶어서 뭐랍니까? 첨부. 자, 이런 규정이 무슨 취득에 가는 것이다? 바로 밑에 현관펜. 원시 취득에 가는 것이다. 원시 취득. 자, 그래서 취득시효 볼 건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뒤로 가서 일단 어디를 보느냐면요. 무주물 선점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 242페이지로 갑니다. 242페이지. 창고 학습 돼 있죠? 돼 있습니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252조부터입니다. 자, 1항 볼게요.
무주의 동산의 현관편 해주셔야 돼. 동산을 소유이사로, 소유이사가 무슨 점유입니까? 자주점유. 주권 놓고 자주점유.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무주의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하면은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낚시입니다. 낚시. 낚시하러 갔다. 내가 낚시해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광어 잡았어요. 에? 도다리 잡았어요. 이거 뭡니까?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다. 이게 무주물 선점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 갑니다. 자, 법조문 252조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뭐예요? 국유. 그래서 지적법에 나오면은 무주의 부동산은 지적 소관청이 조사 측량해서 국으로 등록한다. 들어봤습니까? 나중에 안 들어봐서도 뒤에 내가 배워요. 예? 무주의 부동산은 국으로 등록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돼요. 그 다음에 3항. 야생하는 동물을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으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네, 토끼 키우고 있다가 토끼 방사했어요. 무슨 물 됩니까? 무주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됐죠? 무주물 선점이에요. 자, 무주물 선점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네, 낚시해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이게 매운탕 끓여 먹든 회쳐 먹든 지 마음이죠. 예? 예, 도시여부 적어놓든지 해놓으세요. 도시여부. 알죠? 예. 자, 그 다음에 253조 갑니다. 유실물 소유권 취득 방법입니다. 유실물을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 후 6개월입니다. 유실물은 몇 월이다? 6월입니다. 자, 6월에 현관편 하시고 1년 밑에 적어놓고 X입니다. 자, 주택관리사 시험에 3년 전에 시험이 나왔어요. 1년 후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X야. 6월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야 할 때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실물 습득은 누가 취득합니까? 습득자가 합니다. 됐어요? 몇 월입니까? 6월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 정리하고 갑시다. 하기 더 읽고 갑시다. 매장물 발견까지. 자, 매장물 발견 254조입니다.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공고 후 몇 년입니까? 1년 현관편. 1년. 자,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발견자 현관편 취득합니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나 타인 토지의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에서 취득합니다. 자, 뒤에 지문이 시험에 두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매장을 발견했어요. 그럼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에서 취득한다는 내용이야.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공유. 공유입니다. 자, 255조까지 볼게요. 학술기의 고고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동산, 부동산을 분문하고 뭘 한다고요? 국유입니다. 학술기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되면 국유입니다. 2항. 학술기의 고고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게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아니, 국가가 학술기의 고고학적으로 문화재다 가져가 붙죠?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당연한 거죠? 가져갔으니까 달라고 해야지. 됐어요? 자,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자, 이 정리하러. 파스워드 정의합니다. 무주물 선점입니다.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은 무주물 하죠. 낚시죠. 낚시. 자, 그래서 낚시하러 가서 물고기를 뭡니까? 무주물 하지. 자, 동산입니다. 동산은 되죠. 자, 물어볼게요. 물고기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잡기도 힘들죠. 그래서 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부동산은 뭐라고? 국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실물 습득은 몇 월 동안? 자, 7번. 또 이것도 기억을 못 하거든. 안타깝습니다. 맞죠? 우리는 근데 뭡니까? 적을 때 유자들이 이렇게 적어요. 유실물 습득할 때 이게 보니까 몇 자로 보여? 그렇네. 6월이죠? 우리 틀려 안 틀려? 안 틀려. 에? 나중에 뭐 시험 문제 풀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 한번 나옵니다. 주택관리사 3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 자, 유실물 습득은 몇 월 동안? U자 적으면 이렇게 돼. 알겠지? 6월. 6월 동안 뭡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야 돼, 안 나야 돼? 나타나지 않았을 때 취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아셔야 될 게 유실물법의 4조를 보면은 내가 유실한 물건을 주워줬어요. 돈 주워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경찰이나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또 찾아줍니까 안 찾아줍니까? 찾아주는데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네? 알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뭡니까 초등학교 때 또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 4학년 때 지갑을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경찰서에 가져갔습니다. 그때 10만 원, 지갑에 10만 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가치가. 그래서 주워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가서 신고하고 이름 적고 초등학교 이름 다 적고 했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때는 6월이 아니고 1년이었습니다. 1년. 1년 동안 소유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때 경찰서에서 뭡니까? 파출소에서 저희한테 초등학교로 전화 왔어요. 누구 박주성 학생 맞죠? 예, 지갑에 해가지고 그 돈을 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교생 앞에서 착한 어린이상 들어본지 모르겠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년 동안? 1년이었어.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요즘은 개인정보를 빨리 확인할 수 있죠. 경찰 같은 경우는. 맞죠? 그러니까 기간을 짧게 해준 거예요. 이걸로. 최근에 예를 들어볼게요. 타워 팰리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서울에.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제일 비싼 아파트죠. 알겠죠? 옛날에 그 타워 팰리스. 거기서 뭡니까? 1억짜리 수표를 주워가지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찾아줬다고. 아시겠죠? 그 신고했죠? 그 소유자가 나타났어. 가져갔어. 그러면 유실물법 4조에 가면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몇 프로? 자, 우리 이 시험은 안 나와요. 왜? 유실물법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근데 상식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몇 프로? 5%에서 20% 범위 내에서 청구를 보상 청구할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 끝까지 몇 프로 해야 돼? 20% 해야 돼. 5%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럽니다. 그러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누가 여기서는 포인트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뭡니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한다고. 이 취득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란 말이야. 자, 매장물 발견. 매장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발견자가 취득하는데 이때는 몇 년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매장물 발견 한번. 매장물 발견은 몇 년이야? 몇 년이야? 네, 1년. 유실물 습득은 몇 년이야? 6월. 6월. 유자도 있잖아. 6월. 적어줄까 또? 예? 6월. 됐어요? 틀리면 지금 내가 안 보는 거야 이제. 알죠? 어떻게든 쉽게 기억할 거 다 가르쳐주잖아 지금. 자, 됐어요. 1년 동안 매장물 발견은 1년 동안 소유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취득하는데 무슨 취득이다? 원취득이다. 이때 뭡니까? 발견자가 취득하는데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던 게 이거야.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 갑의 토지에 을이 매장물 발견한 경우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 발견자. 그러면 둘이 와서 싸우거든. 어디 가서 싸우느냐? 중개 사무실 와서 싸웁니다. 직거래 내거래 싸운다고. 어디서 중개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어디 옵니까? 중개 사무실 옵니다. 물론 고수 칠 때도 중개 사무실 오지만 싸울 때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온다고. 아, 또 몰라요. 이거 복도방이 많은데요. 고수도 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제 하소시켜야 되죠. 요즘 고수 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전문가들이 많이 졌다는 거지. 예? 예. 그러고 있잖아요. 서울에 가보세요. 서울에 가면은 공인중개사인데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지만 빼박 문자 딱 쓰고도 있잖아요. 70대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입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뭡니까? 설명해 줄 때도 바로 띄어봅니다. 프로젝트가 딱 띄어가지고 쫙 설명해 줍니다. 세법 쫙 나옵니다. 근데 저쪽에 전라도 쪽 한번 가보세요. 세법 지지 끌고 나옵니다.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울산 같은 경우 도로 다니면은 보면은 좀 달라요. 지방으로 갈수록 좀 이게 뭡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청동대학 가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치고 있어요, 진짜 솔직히.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 좀 가면 강릉시 좀 가면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그냥 쫙 나옵니다.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합니다. 바로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죠? 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싸운다고
자, 타인의 토지에 매장물 발견했어요. 그럼 지끄러워 사기 내 발견자 내 거다. 소유자는 내 땅에서 발견했으니까 내 거다. 하겠죠? 그래서 법주 만들어서 절반에서 취득한다고. 예반. 그래서 뭐란다? 발견물은 공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술, 기획,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되면 문화재 되잖아. 국가 가져가죠? 그 보상 나오지? 보상금도 반반이라고. 알겠어요? 설명되겠나 모르겠다. 그렇게 해줘야 돼. 둘이 사면 어디 온다고? 중개사무소 온다니까. 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법조문에, 법조문 외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앉아봐. 그러면 발견자하고 소유자가 절반에 취득해. 설명해줘야 된다고. 사오지 마. 그런 게 있는데 법에 돼 있디.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요 지문이 여기 단서에 있는 요 지문이 예외가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물건에 매장물을 발견했을 때는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에서 취득한다. 공유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됐어. 됐고. 첨부는 뭐가 있습니까? 부합, 혼화, 가공이 부합, 혼화, 가공이 뭡니까? 첨부라고 한다. 첨부는 뭐예요? 자, 여러분이 첨부는 뭐한데 첨부의 정의를 몰라. 첨부 뭔데? 몰라. 근데 첨부 파일은 들어봤을 거야. 자, 뭐 쳐가지고 첨부 파일로 보내 이렇게 하잖아. 첨부가 뭐야? 붙이는 파일. 붙이는 게 첨부야. 알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참고 학습에 그냥 그 내용 정리를 했고요. 자, 밑에 242페이지 첨부로 갑니다. 바로 첨부. 자, 첨부는요. 부합, 혼화, 가공을 총칭한 말로서 되어 있습니까? 242페이지 하고 있는 거야. 첨부라는 게 뭐라고요? 부합, 혼화, 가공을 총칭한 말이다.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첨부의 효과 나와 있죠? 그것도 안 나옵니다. 낸 적이 없어요. 옆에 페이지 갑니다. 부합 갑니다. 자, 부합에 가서는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런 내용.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여기 나무를 심었다. 을이. 그럼 누구 거라 했습니까? 토지에 부합한다 그랬지.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든지, 자, 임차권이라든지 지상권을 설정해서 나무를 심었을 때 누구 겁니까? 올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법조문으로 돼 있어. 됐어요? 자, 이거면 요건 부동산이죠? 나무는 뭐예요? 동산입니다.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파트 단지 이제 막 이제 거의 완공될 때쯤 되면 한번 보세요. 트럭에 나무 싣고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 나무가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어? 움직일 동산이야. 알겠어요? 그럼 부동산에 나무 동산을 심으면, 붙이면 누구 거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의 소유권을?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의 있죠, 의. 의 뭐, 그거 볼 필요 없고, 세 번째 줄. 예컨대 한번 봅시다. 갑소유 임야의 을이 무단으로 수목을 식지한 경우 누구 거라 했어? 갑소유 임야의 을이 나무 심었다고. 을의 수목은 갑 임야에 부합돼서 임야 소유자인 갑이 수목의 소유권 취득한다. 이해됐어? 이게 부합이야. 됐어? 됐죠? 자, 그러면 부동산의 부합가입니다. 256조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 부동산 소유자 여기서 갑이야.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동산이야. 물건의 소유권을 만다고요? 취득한다. 그래서 저 나무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고?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부동산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서 부수시기 때문에, 자, 을이 임차권이나 기상권에서 부합시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누구 거라고요? 임차인과 지상권자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 법 좀 읽었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면 끝났네? 자, 밑에 가서 요건 피부합물은 뭐야 됩니까? 부동산이 돼요. 피부합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 누구야? 토지가 누구 거라고요? 부동산 소유자 거라고요. 부동산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니은번에 그러면 붙이는 물건은 뭐예요? 동산 줄 것이고. 근데 판례가 부동산도 된다. 이게 뭐냐면 증축 적어놔. 증축. 이게 시험이 잘 나오는데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한 층 더 증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축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동산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부합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인데 이 증축한 거는 을이다 하더라도 건물에 붙어보죠. 붙어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밑으로 가서 효과로 갑니다. 기억번. 자, 일단은 동산의 가액이 부동산보다 크다 하더라도 일단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부동산 소유자일 거예요. 자, 그래서 효과. 피부합물인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자, 동산의 가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행간편이시고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뭐합니까? 취득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나무 소유권 뺏기죠? 그러면 좋다. 네 거로 가져가는데 내 나무값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얘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니은번. 됐어요? 됐어. 밑에 디귿번. 참고사항. 참고. 나온 적 없어. 넘기시고. 예외입니다. 예외가 뭐랬어요? 타인의 고의론에서 부합시켰잖아. 누구 겁니까? 아까 타인 소유자가 지상권자, 전세권자라 했죠? 지상권자, 임차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그리고 B번에 그 권원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C번에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뭐야? 땅을 공짜로 빌려 쓰는 게 사용대차야. 돈 월세 주는 거는 뭐야? 임대차. 그러면 내가 땅 빌려 쓰는데 우리 고모보다 이모보다 해가지고 뭡니까? 공짜로 빌려 쓸 수 있지. 이때 공짜 빌려 쓰는 건 뭐랍니까? 사용대차. 세를 좀 주면은 월세를 주면은 임대차. 그래도 고론이 있잖아. 그럼 내가 사용대차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나무 심었다 누굽니까? 사용차주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부합하지 않는다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기도 그 내용이야.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식지된 수목은 토지가 금매되더라도 누구 거야? 임차인 거지. 오케이, 밑에 판례 보기 있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타이틀만 딱 보시고. 그러면 토지 경락자가 취득하는 거는 아니다는 얘기야. 소국이 그 말이야. 누구 거야? 임차인 거란 말이야. 임차인 거. 내가 임차권에서 나무 심은 이 나무는 누구 거라 그랬어? 임차인 거라 했잖아. 경매 넘어가도 이 나무는 누구야? 임차인 거지. 토지 소유자께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 판례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번 있죠. 2번. 밑에 D 있고 E 있죠. D번에서는요. 유료주장 탱크는 부합물입니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거고. 2번 갑니다. 그러나 권은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 승낙 받음 없이 자 행간편을 줘야 돼. 자, 토지 소유자 승낙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그 나무 심었어요. 그러면 토지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부합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임차권자 이게 29의 기출입니다. 29의 기출 적어놓으시고, 자,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차권 받아서 나무 심으면 누구 거랬어? 임차인. 근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인에 의해 뭡니까? 동의를 받아서 나무 심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이 동의를 받아서 했다고. 그 나무 심었다. 이 나무는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각 거야.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나무 심으면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지만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서 이 제3자가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 이 사람 동의 받아서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이 나무 붙어봅니다. 알겠죠? 이게 29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니은번의 별표입니다. 우리 했어요, 이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겁니다. 자, 디귿번 또 별표야. 디귿번에 농작물 보입니까? 농작물 누구 그랬어? 경작자 소유. 자, 기본서 147페이지 참조 또 적어놔. 지금 농작물이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자, 3주 전부터 물건부터 가서 물건 들어갈 때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서 147페이지 참조. 이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도 뒤로 가서 앞으로 가서 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미음번입니다. 미음번. 자, 미음번 증축 부분이야. 그게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어야 돼. 자, 세 번째 줄까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 줄 끝에 가니까 무슨 부분 나옵니까?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 이 말은 뭡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되는데 이걸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춰가 붙었다고. 부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거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축한 부분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희속된다. 현금화했다 해놓으면 돼. 뭐 하기 때문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복이 있지? 판례복이 있어요? 그 두 개 판례 묶으로 주면 증축 부분은 누구 거라고? 기존 건축 소유자, 건물 소유자 겁니다. 건물 소유자 거다. 자, 넘어가고요. 동상 간의 부합입니다. 자, 동상 간의 부합. 257조인데, 이거는 옆에다 그림 그리면 돼. 밑에다 그림 그리면 돼.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끝나는 거야. 우리가 법조문을요,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을 해가지고 딱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법조문을 외우려 하는 게 힘든 거야. 자, 갑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애들도 압니다. 우리 딸도 알고 있어. 우리 딸이 10살이거든, 이제. 자, 가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이렇게. 자, 우리 아들이 세훈인데, 자, 세훈아, 아빠 게임 안 해. 우리 세훈이 게 많이 작아. 붙이면 누구 거야 하면 아빠 거 합니다. 합니까? 네. 아빠 게임 많이 크고, 세훈이 게 작아. 붙이면 이렇게 붙였어. 누구 거야 하면 아빠 거 한다. 알겠죠? 유치원 다녀도 알아. 알겠죠? 이걸 어떻게 했냐? 자, 동상 간의 부합일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부합시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해됐어요? 이해되고 있죠? 257조 내용 그 내용이야. 자, 그런데 부합했는데 비슷해. 이런 경우 있어 없어? 그럼 한번 물어봐. 우리 아들한테. 세훈아, 그러면 이거 누구 거야? 하면 모르겠는데 하잖아. 법 좀 만들어놨어. 붙였지? 붙이면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공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반반 가져가는 거야. 붙인 만큼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공유입니다.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만다고요? 공유.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게 257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요한 경우에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자, 합성물의 소유권 쭉 끊어놓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주종 구별했을 때 그래 되고, 부합한 동산의 주종 구별했을 때 현금화표는 씌워 줄 끊어야 돼.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동산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이 지문이 시험에 두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257조 자체가 시험에 그대로 냈습니다. 두 번. 주종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부합, 주된 동산 소유자 소유권 취득하고, 구별 못하면은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공유한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기셔서 자, 28회 때 기출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부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됐습니까? 기억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에게 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한다. 맞아요? 네. 지상권자와 임차권자가 나무 심었다, 부합시켰다.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거. 고는자 거다. 기억번 맞아요? 맞아. 그러면 기억번 맞는 거야. 표시해야지. 그럼 기업번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옳은 것은 동그라미 돼.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라 있지. 항상 시험 문제 풀면은 옳은 것을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알겠어요? 나중에 이거 연습 엄청 합니다. 자, 옳은 거 동그라미 쳐놓고 틀린 건 어떻게 한다고? 문제에다 이렇게 해놔야 돼. 왜 그러냐면은 지문 3개 읽고 난 다음에 맞는 거 고른지 틀린 건지 기억도 안 나거든. 그러면 딱 해놓으면 이거 딱 보면 옳은 거 같으면 딱 하잖아. 여러분은 뭡니까? 지금 연세가 감각이 떨어질 나이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런 증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하면 해놨잖아. 박스형에. 동그라미 해놨지? 그럼 기업은 맞아 틀려? 동그라미 쳐놨잖아. 옳은 거야. 자, 니 한번 갑시다.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 경작에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자, 농작물 배추 누구야?
배추가 농작물인지 모르면 시험 심각합니다. 배추, 고추, 상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강의할 때 농작물은 배추, 고추, 상추, 벼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줘야 돼 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니은부터 맞아 틀려. 경작자 소유죠? 농작물은 누구 거라고? 경작자 소유다. 그러면 이제 옳은 거는 기억 니은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한 2개 체크해놓으면 이제 밑에 가는 거야. 자, 기억 니은부 들어가 있는 건 몇 번 중에 한 개야? 3번 아니면 5번이죠. 그럼 답이 이제 나머지 다 날려놓고 이제 3번 아니면 5번 중에 딱 결정하면 되는데 디귿번은 맞겠지요? 왜 둘 다 있으니까. 예? 그러면 리얼번만 딱 확실히 알면은 끝나네. 맞지? 자, 리얼번 갑시다. 건물 임차인이 고는에 의해서 증축한 부분. 아, 핵심 다 나왔다.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럼 뭐 한다고? 부합하잖아. 부합. 맞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 하면 별도의 독립한 계획자가 되지만 이거 없다 그랬잖아. 그럼 붙어버리지? 그러면은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옴니가 있습니까? X지. 맞죠? 그럼 디귿번은 아무도 안 봤는데 리얼번이 X네? 그럼 답 몇 번이야? 3번 아니면 5번 중에 한 개였는데 답이 3번이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안 읽어도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때 박스형 문제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한 집은 안 읽어도 답 고를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나중에 많이 시킵니다, 이거. 연습을.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자, 디귿번 한번 봅시다. 고는 없이 타인 토지에 식지한. 자, 고는 없이가 핵심 단어야. 나무 심었지?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 거. 맞네. 맞죠? 그래서 이제 맞는 거 딱 보니까 디귿 딱 해놨네. 자, 그래서 옳은 거 고르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딱 맞네. 답 몇 번? 3번. 오케이? 그래서 박스형 문제 이렇게 푼다고 항상. 틀린 거 고르려면은 요 답이야. 리얼번이. 맞죠? 이렇게 문제 이렇게 우리가 이게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 읽다가 시간 다 가쁘고 또 읽다가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알겠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밑에 가서 이제 혼화 갑니다. 혼화. 이게 뭡니까? 섞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경유차에 휘발유 즙이 있는 게 혼화입니다. 폐차시켜야 되죠? 값 보면은. 자, 그게 혼화야. 섞이는 거. 시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동상 간의 부합의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끝이야, 이게. 258조 돼 있죠? 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온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혼화, 술, 기름 등이 이게 섞이는 걸 말합니다. 혼화랍니다. 가공. 가공은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어요. 자, 우리가 가공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이게 천이야, 천. 천의 소유자가 갑인데, 이걸 가지고 을이 양복을 만들었습니다. 백화점에 양복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0만 원 하죠? 예? 이 천값은 5만 원 빼야 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입니까? 가공자. 이 사람이 뭡니까? 원재료 소유자. 오케이? 네, 자, 그럼 갑시다. 자, 이런 천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가액이 다액으로 만들어 버렸어. 누가요? 가공자가. 그럼 이 양복의 소유자는 누구가 될까? 안 해? 알죠? 이게 법조문이 돼 있어. 얼마나 쉬워. 제일 쉽지. 별로 안 좋아하네. 자, 갑시다. 이 가공자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원칙은 누군데요? 가액증가 현재 다액이란 말 빼보면은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 거지만 가액 증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한다라고 법조문이 돼 있어. 이해됐어요? 한번 봅시다. 자, 갑시다. 가공인데, 자, 이 가공에 대해서는 의의에 보시면은요, 의의에 첫 번째 줄, 타인 동산의 공작을 가공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공이라 하고, 바로 밑에 줄 끝에 임의규정입니다. 됐어요? 옆에 가서 나머지 볼 필요 없어. 원칙 259조 1항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할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 거다? 원칙이 원재료 소유자 건데, 밑에 가서 예외 가공주의 나와 있잖아. 1항 그러나 가공에 의해서 가액 증가 현저히 뭡니까? 증가했다고요. 자,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 자, 어디에 포인트입니까?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한다. 됐어요?
그러면 재단사, 이 사람이 재단사, 을이 가공했잖아. 그럼 이 사람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이 사람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항.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했을 때는 그 가액은 전항이 증가액에 가산한다. 이거 나온 적 없어. 자, 그래서 1항, 2항이 259조 1항, 2항이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2번 나왔어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원칙은 가공을 했다. 원칙은 누구 겁니까? 원재료 소유자 거야. 근데 가액 증가가 현저히 다액 나오면 뭐라고? 가공자 소유라고 해요. 알겠어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앞으로 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자, 일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은, 자, 요 취득시효 좀 이따 볼 거고요. 무주물 선점. 자, 동산이죠, 반드시? 동산만 됩니다. 동산만 되고, 유실물 습득.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 6월, 유실물 할 때, 몇 월이라고? 6월. 적을 때 이래 적어요. 예? 몇 월이라? 6월. 이름 또 6월이잖아, 6월. 알겠죠? 자, 매장물 발견은 몇 월? 1년. 매장물 발견 1년. 매저 적을 때 1. 자, 그리고 첨부는 어떻게 됩니까? 부합호나 가공을 말한다.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취득을 했습니까?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요거 좀 설명 좀 더 부연 설명 좀 하면, 자, 우리가 대학교 갔을 때 우리 선배가 여기 그 뭡니까 문과 세계에 있거든요. 경남고시 학교에 가지고 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대학교 때 고시반에 있을 때 그때 그 선배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대학교 신입생 여학생들을 무주물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입생 여학생들은 지금 주인이 없잖아요. 무주물이야. 얼마나 뻘뻘하게 돌아다니는지 동산이야. 부동산에 꽂히기도 얼마나 쉬워, 맞죠? 근데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동산이야. 됐어요? 시험 문제 풀리겠어? 그래서 선점을 해야 돼. 선점하면 누구 겁니까? 선점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무주물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선점했죠? 네.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아시겠죠? 1학년 때. 진짜. 대학교 이제 뭡니까? 동아리에서 보셨습니다. 알죠? 네. 어떻게 했냐면, 뭐 조금 얘기해 드릴까? 조금 얘기해 드릴까? 대학교 때 이제 뭡니까? MT를 갔는데, 주전에 갔어요, 주전에 가서 이제 MT 가서 뭐 술을 먹었는데, 내가 많이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얘 뭡니까? 막 힘들고 토하고 이렇게 했어. 힘들어가지고 다음날 좀 모으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시가 걸어가지고 뭡니까? 저 동구에서 약 사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모임할 때, 친구들끼리 모임할 때마다 뭡니까? 딱 둘이만 남아요.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모임하자, 만나자 이러면은 뭐죠. 그다음부터는 뭐 어디 가도 둘이밖에 없어. 저들끼리 다 바르죠.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섬이 생기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주물 선점했다고. 무슨 취득이라고? 원시 취득입니다. 예? 그래 된 거예요, 그렇게. 알죠? 네. 자, 유실물 습득 갈게요. 얘기는 발설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유실물 습득은 뭐 실현당한 아가씨를 유실물이랍니다. 실현당한 아가씨를 유실물이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아가씨가 다시 오빠한테 옛날 오빠에 돌아갈 수 있거든.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내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은 1학년 좀 못생겼다가 2학년 때 예뻐졌다. 뭐랍니까? 매장물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1년 동안 지켜봐야 돼. 다시 또 뒤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1년 더 지켜보고 소유자 나타나면 내게 되는 거야. 이래서 이제 뭡니까? 선배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든지, 예?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를 주의하자? 유실물 습득은 6월이고 매장 발견은 1년이다. 소유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취득합니다. 그래서 습득자와 발견자는 취득하는데 6월하고 1년이라는 건 체크 좀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의효과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뭘 한다고요? 소유권의 취득에서 이제 법률 규정에 취득하는 방법인데, 법률 규정 취득하는 방법인데 뭘 본다고? 취득시효 봅니다. 취득시효 같은 말이 뭐라고요? 시효취득입니다. 자, 어떤 책에는 취득시효란 말을 쓰고 어떤 책에는 시효취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취득시효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같은 말입니다. 근데 시효취득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같은 말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이제 취득시효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자, 어디를 보냐면은, 자, 228페이지 나와 있죠? 228페이지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자, 의 한번 보세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은 외관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다. 자, 현관앞에 놓으셔야 돼.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다. 20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상태대로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 요건이 뭐라고? 취득시효다. 취득시효다 말이야.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이 있는데, 일단 부동산은 몇 년부터 시작합니까? 20년. 동산 시작 시점이 10년입니다. 자, 그리고 선의무과실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10년으로 줄여요. 동산도 선의무과실 들어가면 몇 년을 줄입니까? 반줄이죠? 5년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은 시험이 잘 나와 안 나와?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빼고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왜? 우리가 자격증 따면 거래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만 물어보지 동산은 물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주체 가서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줄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주체는 뭡니까? 인입니다. 인. 사람, 자연인과 법인 다 됩니다. 자연인, 법인 둘 다 뭡니까? 된다고요. 자, 됐고. 자, 밑에 가서 취득시효의 목적이 된 권리. 자, 이거 옆에다가 별표 한 개 놓고 26회 기준입니다.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서부터 지금 펴놔야 돼. 몇 페이지? 49페이지. 펴놓으시면 돼요. 49페이지. 자, 우리가 물건 중에서 시효 취득 예산되는 물건이 있는데, 자, 일단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부터 볼 건데, 여기서부터 좀 쉬어야 되겠다. 맞죠?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가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씹으시게요.